내가 돈을 모으는 것보다 소비하고 보자는 이런 젊은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일단 과시하고 나를 보여주는 거, 결혼식도 너무 과하게 하고 신혼여행도 일생에 한 번뿐이라고 과하게 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 1,200만 원 정도 막 써요. 막 1,000에서 1,500 쓰고 그러니까요. 여행에다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죠. 내가 성실히 살아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몇 억이 없으면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오지 않았으면 그만큼 모은 돈이 적을 수밖에 없고 모은 돈이 너무 적다는 거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포언니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혼을 잘하는 것도 어찌 보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혼한 다음에 문제에서도 중요하지만, 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참 결혼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뭔가 이제 갖추고 결혼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도 있고, 저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좋은 사람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맞. 그냥 시대가 정말 그런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시대 탓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사람이 과거보다 좀 많이 줄은 건가요? 좋은 사람이 아니면 줄었다는 좋은 사람의 기준이 너무 높아진 건가요? 저는 좋은 사람의 기준이 너무 높아진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돈만 중시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돈만으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볼 때. 네. 정말 서로 제가 아까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기반돼 있어야 존중이 나오는데 돈만으로는 존중이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대적인 문제가 크겠죠. 근데 반대로 그 과거에 IMF나 뭐 금융위기 때를 겪었던 이 어린 시절, 뭐 청소년기를 그런 때 네. 겪어가지고 네. 와 돈이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싸운다라는 맞아요. 것을 체감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돈 없어도 행복해라는 게 지금 이 청년 세대한테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돈이 돈 없어도 없으면 행복할 수 있어.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 얘기예요, 제 네, 얘기가 네, 이러면서 네, 그래서 네.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돈 때문에 결혼하면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건 많아야 행복하다는 거랑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최소한의 돈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갈 마음이 있고 뭔가 도전할 정신이 충분하다면 저는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시대도 기회도 더 많아지는 시대이기도 하고 돈이 너무 중시되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기회도 많아지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이런 얘기 전 들어봤거든요. 집을 사고 나면 부자 될 준비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두 사람 뜻이 같아서 집을 사면 그때부터는 부자 될 준비가 된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처럼 부부가 작은 집이라도 방이라도 하나 마련해서 함께 살아가서 뜻이 같으면 저는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자가 우리가 몇백억, 몇천억 부자가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위해주고 사랑할 수 있고 뭐라 그럴까 부족한 부분을 서로 메꿔주면서 아이 건강하게 크는 거 보고 이러면 정말 행복하거든요. 저는 결혼 생활을 20년 했는데 5년간 제가 살면서 제일 행복한 줄 알았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정말 월세에서 살았는데 아이 크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남편이 너무 잘해주고 저도 정말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때처럼 행복했던 시절은 다시 올 것 같지 않은 마음이 들 정도로 행복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행복의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만 네, 그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가 지금은 너무 높다는 거죠. 너무 높아요. 왜냐면 지금은 약간 뭐 신혼부부의 75%가 다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최소한 뭐 전셋집 정도는 돼야 된다. 뭐 이런 그렇게 얘기들 생각하죠. 많잖아요. 근데 네. 요즘에 전세도 서울이 막 평균 6억이거든요. 그렇죠. 뭐 한 4억은 있어야 돼요.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럼 그러니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10년을 벌어도 4억을 못 모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도 들고 뭐 부모님 노후 대비도 안 됐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이 있다 보니까 또 네, 그런 네. 못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옛날처럼 한 30-40년 전처럼 뭐 사글세방에서 월세로 시작하자 이것도 또 안 맞는 것 같고 남자분들 입장에서 제가 대변하면 그런 게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사글세방에서 시작하는 건 안 맞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사글세방에 살아도 내가 성실하게 일할 수 있으면 저는 전셋집으로 가는 거는 금방일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그렇게 마음 먹지 못하고 저는 지금 돈이 중요시하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소비의 시대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너무 네. 소비되는 게 먼저인 내가 돈을 모으는 것보다 소비하고 보자는 이런 젊은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일단 과시하고 나를 보여주는 거, 결혼식도 너무 과하게 하고 신혼여행도 일생에 한 번뿐이라고 과하게 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 1,200만 원 정도 막 써요. 막 1,000에서 1,500 쓰고 막 그러니까요. 여행에다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죠. 네. 그걸로 나중에 전셋집
서울에 살다가 전셋집 갈 때 보탬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남자분들 제가 굳이 네. 제가 지금 이렇게 편을 들자면 남자들은 그럴 의지가 있어요. 네. 월세방도 괜찮다고 네. 생각해. 근데 네. 아내가 될 분이 보통은 거절하는데 여자친구도 그런 의지가 있어요. 장모님 될 분이 이걸 결사반대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꽤 많거든요. 아, 많죠. 그러니까 이거를 뚫고 가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근데 이럴 것 같아요. 20대에 결혼하는 사람들은 돈을 모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괜찮은데 30대 중반 돼가지고도 기본적으로 반전세 정도도 구할 수 없다. 그러면 소비를 너무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약간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남자나 여자도 결혼할 때가 됐는데 어떤 사회 만화 유튜브에서 보니까 여자는 7천 모아놓고 남자들은 5억 해오라 그러더라고요. 결혼에.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이가 30살이 넘었는데 여자가 모은 돈이 5천, 2천, 3천도 안 되고 이러면 명품 사달라고 하는 아내를 얻게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결국에는 내가 뭔가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네. 결혼을 할 때는 상대방한테서 그걸 이제 해소하려고 하면 그렇죠. 결혼하고도 문제가 계속 되는 그럼요. 거죠. 결혼하고도 문제가 되죠. 야. 그래서 내가 성실히 살아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몇 억이 없으면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오지 않았으면 그만큼 모은 돈이 적을 수밖에 없고 모은 돈이 너무 적다는 거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약간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네. 여자분들 중에도 돈을 착실하게 모으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있어요.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결혼을 하려고 막 하는데 네. 상대적으로 그런 분들도 남자 만나기가 또 힘들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요즘에. 난 뭔지 왜 그런지 알아요. 네. 왜 그러냐면 내가 돈이 열심히 모았는데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을 원해요. 여자들은. 맞아요. 네. 상향혼을 원하거든요. 항상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결혼을 만나기가 어렵죠. 이게 결혼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돈 얘기만 했지만 외적인 부분도 보게 그렇죠. 되고 외모도 있죠. 성격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집안도 보게 되는 게 결혼이잖아요. 네. 근데 나는 돈은 많은데 내 집안은 별로고 내 외모는 별로야. 근데 나보다 돈 많고 잘생긴 사람을 원해. 결혼이 안 되죠. 난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네. 결혼이 어려워지는 거죠. 무조건 위를 보니까. 그럴 때는 결혼이 당연히. 근데 그거를 낮추고 결혼하라는 게 이 여자분들의 어떤 그 사회에서 쉬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친구들이 막 뜯어 말려. 야, 너 그런 애 아니야. 너 괜찮아. 야, 좀만 기다려. 너 조금 있으면 벤치 온다.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절대 벤치 안 오죠. 안 와요? 안 옵니다. 안 와요? 예. 왜냐면은 제가 남녀 관계를 보니까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깨놓고 말씀드릴게요. 외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금전적인 얘기만 했지만 네. 처음 봤을 때 외적인 부분이 통과가 안 되면 서로 사랑에 빠지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어떤 수용하기가. 근데 외적인 부분이 별로 안 되는데 돈이 많아.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높아져요. 높아지다 보면은 계속해서 그게 똥차 같고 나중에 벤치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에 대한 객관화가 안 돼 있으면 절대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결혼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돈도 모아야 되지만 네. 외모에서의 어떤 그 최소한의 그 밸류를 점수를 좀 지켜야 되는 높여놓는 거죠. 것도 필요한 건데. 네, 뭐 살도 자기 빼고. 관리가 돼야 돼요. 네. 너무 지나치게 뚱뚱한 것도 뭐 문제가 되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외적인 관리가 조금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뭐 옷이라도 좀 잘 입든지 깨끗하게 입어야죠. 헤어스타일도 좀 네, 하고 네. 물론 이제 그런 거에 돈 쓰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 돈을 있지만 모으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그 예선 통과될 만한 정도의 네, 무언가를 그거는 하긴 해야 필요한 돼요. 것 뭐 같아요. 최고 연예인급을 원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결국에 여자분들은 너무 좀 나보다 더 잘난 남자를 만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또 이제 또 풀이 좁아지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고.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또 너무 외모를 또 보다 중시하다 보면은 보면은 실패하는 거고. 또 돈을 하나도 안 모은 분들도 많고 네. 이런 분들은 또 나를 약간 좀 하인처럼 부리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뭐 경제력은 네가 다 가져와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또 그렇죠. 못 만나고. 근데 그게 되는 분은 뭐 하실 수 있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나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 속담 중에 물 좋고 정자 좋고 바위 좋은 곳이 없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인데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내려고 사위를 선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딸이 네. 이렇게 부엌에서 옛날엔 들여다봤잖아요. 보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오면 생긴 게 안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재산이 안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안 된다면서 다 거절해서 시집을 못 가고 노처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도시락을 싸주면서 딸이 하루는 시집 가고 싶다고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주면서
물도 좋고 바위도 좋고 정자도 좋은 곳에 가서 밥을 먹으라 그래서 3개 다 되지 않으면 밥을 절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도시락을. 네. 아버지가 도시락을 못 먹고 왔어요. 그리고 시집을 보냈어요. 딸을 하나 부족한 거에 대해서. 네. 부족해도. 그러니까 3개 다 만족된 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세대 사람들은. 물 좋고 정자 좋고 바위 좋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날 싫어하죠. 그렇죠. 그 그런 사람,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세상에 나를 2명이 있는데 내게 아닌 거죠. 나를 싫어해. 결혼했거나 나를 네, 싫어하거나. 나를 결혼했거나 유부남이거나 유부녀거나 그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하나는 포기할 수 있는 게 돼야 결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참 우리 둘은 성격도 잘 맞고 성향도 잘 맞고 돈도 착실하게 모으는데 또 한쪽 집안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아니면 형제들이 다 속썩여가지고 이 남자만 보고 살면 나는 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뒤에 딸린 식구들을 보니까 결혼을 못 한숨이 하겠어요. 나고. 반대로 이 여자분 너무 좋은데 집안은 너무 힘들어 막 그런 결을 뚫고 결혼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하나를 포기하는 걸까요? 그것도 하나를 포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사례가 진짜 있어요. 아, 그래요? 남자분이 여자를 정말 좋아했는데 집에 갔더니 다 무너질 것 같은 부엌에 앉아서 밥을 먹고 3년을 사귀었는데 결혼을 포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가슴 아프다고 찾아오셨었거든요. 근데 도저히 그걸 수용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그 집을 다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집이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대요. 그래서 포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뚫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는 개인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뭔가 하나를 포기해서 정말 사랑이 깊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내가 능력이 정말 출중할 때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출중할 때는 받아들여도 되지만 그게 아니면 서로를 너무 힘들게 하는 길이기도 할 것 같아요. 결국에 돈도 네. 중요하잖아요. 이게 인생에서 특히 이제 결혼을 한 이후에 뭐 그 아이도 낳고 하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싸우는 일이 대다수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돈이 맞아요. 많으면 싸울 일이 그렇게 많이 없어. 좀 줄어들어요. 많이 줄어 진짜. 네, 많이 줄어요. 10분의 1로 줄 것 같아. 맞아요. 네. 10분의 1은 줄어요. 그럼 반대로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돈이 없으면 그때부터 이제 싸워요. 싸움이 나는데 네. 그 돈도 너나 내가 쓰면 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 막 주기 시작하면 부모님 도와주고 막 형제 도와주고 알고 봤더니 뭐 여동생 빚 갚아줬고 뭐 이러면은 실제로 있어요. 그때부터 제 이제 상담 난리 나기 시작하잖아요. 제 상담 사례도 남편분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요. 네. 몇백억대 부자가 됐어요. 근데 아내한테 상의 없이 자꾸 시댁 동생 다달이 500 건물 사주고 어쩌냐 우리 동생인데 하면서 계속 계속 그래서 많이 싸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집은 워낙 많으니까 그래도 티가 안 나는데 네. 정말 티가 나는 정도의 경제적 상황에서 그런 빚내서 시어머니 빚 갚아주고 막 이런 사례들은 싸워서 오세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그 상대방이 나는 그럼 여기서 이제 딱 선을 긋고 뭐 네. 얼마만 주고 그 이상은 안 할 거야라는 어떤 뭐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모를까.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근데 그런 의지가 없어. 막 나는 엄마 계속 도와줘야 돼, 아빠 도와줘야 돼, 우리 동생 내가 챙겨야 돼 이런 의지가 그런 오히려 그런 의지가 강해. 그러면은 조금 고민. 그러면 살기가 힘들어져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혼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여자가 이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주고 있는 남자 쪽에서 이혼을 선택해요. 아 그래요? 내 부모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아내분이 계속 뭐라고 하니까.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이혼을 선택하는 케이스가 저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부모고 가족인데 네. 가족을 어떻게 끊으라고 말하는 것도 참 어렵고. 아유, 네. 불가능하죠. 물론 뭐 그런 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성공해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쉽진 않다. 요즘에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돈이 중시되다 보니까 이제는 결혼은 하지만 애는 낳지 않겠다. 그러니까 애를 낳기 싫어서 안 낳는 분도 있지만 네, 있어요. 애를 좋아하는데 애 낳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뭔가 좀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비자발적 딩크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애는 좋아하는데 애 낳으면 힘들 것 같아요. 이게 길게 봤을 때 어떤 그 부부관계나 이런 어떤 좋죠. 영향을 줄까? 안 좋아요. 안 좋죠. 제 사례 중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와이프가 대치동 아이인 거예요. 네. 대치동 키즈인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은 그렇게 능력 있는 남편과 결혼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남편이 애를 되게 낳고 싶어 했는데 안 낳는 거예요. 왜 안 낳냐 했더니 나는 애를 낳으면 대치동에서 키우지 않으면은 키우고 싶지 않은데 네. 남편은 그 능력이 안 되니까 애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어, 애를 못 낳고 있는 부부가 있어요. 네. 근데 사이가 안 좋아지죠. 결혼하기 전에도 그걸 합의하면 합의했으면 관계없는데 결혼해서 그러는 거죠. 결혼해서 해서 그전에는 얘기 안 하다가 그 남자분들은 보통 애를 좀 가지려고 하는 성향이 좀 경우가 있거든요. 많죠. 그렇죠. 네. 자기 주니어를 낳고 싶어 하죠.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보통은 이제 아내분이 요즘엔 좀 딩크 이런 문화가 좀 많다 보니까 설득이 안 됐는데 그냥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결혼하시는 분들도 꽤 네, 많아요. 있어요. 네. 근데 정말
안 낳는 여자분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중국에는 그런 경우는 많이 헤어지시는 걸로 알아요. 큰일 나요. 네, 헤어지시는 걸로 알고 물론 있어요. 둘 다 안 낳기로 마음 먹고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둘 다 안 낳기로 했는데 애가 생겼어. 그러면은 관계 없어요. 근데 둘 다 한쪽은 낳고 싶은데 한쪽은 안 낳으려고 해서 결혼을 해서 오래 가면 나중에 누군가는 되게 후회하고 슬퍼하고. 그러니까요. 그게 약간 좀 그 시발점이 돼가지고 외도나 불륜 막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제 사례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이건 여러 사례예요. 여러 사례인데 남편은 애를 안 낳겠다고 하고 여자는 낳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남편분은 밖에 다른 여자가 있고 그 여자가 임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애가 있어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건 이혼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겠네요. 남자가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는데 그냥 여자는 그래도 사랑하니까 애 안 낳고도 살겠다. 난 애를 안 낳을 거니까 이혼을 하자. 넌 낳고 싶어 하니까 너 가서 애를 낳아라.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딴 여자가 애를 임신하고 있었던 거죠. 네. 이런 사례도 있어요. 진짜 살벌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 애를 안 갖겠다는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네. 네. 알고 보니 다른 데서 애를 낳았을 수도 있겠네 진짜. 왜냐면 너는 안 낳고 싶으니까 너랑은 안 낳을. 또 이런 사례도 있어요. 네. 애를 안 낳겠다 해서 함께 살고 있는 거 실제 사례예요 진짜. 네. 남편분이 중국에 현지체를 두고 애를 둘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분이 이거를 한 15년 만에 알게 돼가지고 기겁을 하니까 한국은 한국 부인대로 살고 있고 중혼을 하신 거죠. 중국은 중국대로 혼인을 해가지고 애를 둘 키우고 있는 거예요. 생활비를 보내고 있던 걸 딱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기함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 이분도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혼을 함부로 못하고 주저하고 계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결혼을 하기 전에 아이에 대해서 뭐랄까요? 좀 이렇게 이견이 좀 있고 다툼도 있고 막 그러는데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를 안 낳아봤는 상태에서 애를 낳을지 말지를 어찌 보면 합의를 하고 또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과거에는 보통 결혼하면 애를 낳는 거야라는 좀 그런 분위기였다면 그게. 지금은 애가 약간 선택처럼 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다 보니 이거 가지고도 지금 싸움이 나는데 아이라는 거는 결혼해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은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것 같아요.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해도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요즘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낳아봤는데 안 낳아본 사람들끼리 아이는 나쁜 거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이라는 게 결국에 우리 미래의 인생을 좀 망가뜨리는 존재처럼 약간 인식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이를 키운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기 힘들잖아요. 때문에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낳은 후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은 후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본인의 문제고요. 낳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갖지 못한 심포도죠, 심포도.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했으니까 별로야. 갖고 싶은 욕구를 누르기 위한 방법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낳으면 그렇게 이쁜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당연히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좋은 존재고 맞아요. 어찌 보면 얘 때문에 사는 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선택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낳고 싶은데 이제 돈 때문에 안 낳는 거는 저는 그거는 조금 그건 너무 안타까운. 자기 먹을 건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는 얘기 저는 그 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큼 풍족하게 먹일 수 있냐 없냐를 갖고 따지는데 좋은 거 먹어야 막 비싼 거 먹어야 좋은 거 아니거든요. 영양소에 맞게만 먹이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주저하는 건 좀 어리석은 일 같습니다. 아까 잠깐 뭐 대치 퀴즈 얘기를 해주셨지만 요즘에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주지 않으면 나쁜 아빠, 나쁜 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를 우리가 못 해준다면 낳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논리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게 요즘에는 또 워낙 비교 문화도 많아지다 보니까 뭐 어떤 애들은 맨날 뭐 해외여행 가는데 우리 애는 못 보낸다. 이것도 너무 속상할 것 같고. 개근 거지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렇게 가는 것 같기도 한데 결국에 이게 비교심 때문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이 비교심이 또 자존감을 낮추고 그러니까 또 이게 불화가 생기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얘기를 하는데 이 비교를 하는 것도 본인의 문제거든요. 이거를 내 가치가 낮다고 생각할 때 비교하게 되고 자존감의 문제이기도 한데 또 이거를 그럼 그렇게 키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자면 충분하게 사랑을 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존감이 해외여행 안 가는 걸로 기죽지 않아요. 아빠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때 외부적인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하거나 아니면 핸들링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간이 두 가지를 가져야 되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권리가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수용이에요. 네. 이 두 가지를 받을 때 아이들은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거든요. 해외여행을 가냐, 내가 비싼 옷을 입냐, 비싼 데를 가냐, 이건 중요하지 않게 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부모 자체가 자존감이 망가져 있으니까 좋은 걸 못하고 좋은 걸 못 사는 걸로 자존심 상해하는 그런 부모들일 때 아이가 그렇게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건강해진다면 아이가 경제적인 조건이 아니라 나의 충분한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으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이한테 못 해주는 게 속상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애 탓을 하는 거지 실제로는 자기 문제인 자기가 그렇게 못 해주는 부모가 된다는 게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존감이네. 그렇죠. 결국에요. 결국은 본인 문제예요. 사실 저도 생각해 보면은 애는 그냥 아빠랑 놀고 싶고 아빠랑 같이 뭔가 뭐 모래 장난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럼요. 그런 건 안 해주고 안 해주고 오히려 막 바쁘게 살다가 뭐 여행 같은 거 안 해주니까 우리 애가 싫어하겠지 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같이 놀아주고 엄마가 충분히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아이에게 힘이 나는 말을 해주고 아빠가 몸으로 놀아주고 하는 것만큼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건 없어요. 행복하게 키우는 것도 결국 없고요. 아이가 원하는 거는 부모의 사랑이지 부모의 돈은 아닐 수도 있다. 아닙니다. 근데 이제 부모의 이거를 돈은 20살 넘어서 돈도 중요하긴 하다. 돈도 중요하지만 돈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네. 이게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네. 결국에 돈도 필요하고. 네. 또 돈을 벌려면 또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요즘 맞벌이도 많이 하니까. 근데 뭐 큰 돈이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큰 돈을 부모가 쓰려고 하는 것 뿐이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럼요. 사실 애들이 학원 가기 싫다는데 억지로 보내는 그렇죠. 것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비싼 학원 보내고 싶어 하는 건 엄마지 아이는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뭐 학습지 해도 되는데 애는 그 정도도 어렵다고 하는데 막 이걸 굳이 막 학원 보내가지고 그쵸. 막 50만 원씩 보내고. 엄마나 아빠가 가르쳐 주는 게 가장 좋은데 우리가 못 가르치면서 그걸 더 비싼 데 보내야지 더 좋은 걸 주는 것처럼 착각할 뿐이에요. 네, 참 인생이라는 게 참 철학적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이기도 해야 되니까 네. 현실적인 얘기만 우리가 하자면 좀 너무 잔인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잔인한 면도 크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에 오늘 뭐 불륜 얘기부터 이혼, 네. 거기 이제 결혼까지 왔는데 네. 결국에는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 행복하자고 무언가를 시작했다가 다 이게 뭐 우당탕탕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네.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 이게 가장 정말 핵심은 뭘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했던 적이 있는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정서적 구원자는 나뿐인 거 그리고 내가 정말 나 스스로를 가치 있게 느낄 때 모든 삶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제대로 정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행복의 조건이 아닐까 합니다. 내가 완벽하고 네. 남들이 문제라는 생각을 꼭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나한테 문제가 되게 많다라는 걸 항상 계속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아, 그것도 안 돼요? 네,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 가치가 그러면 안 낮아져요. 되는 그게 거죠.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내가 장점, 가치 단점. 있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 내가 나만 잘났다가 아니고 나도 소중하고 타인도 소중하다는 그 가치. 함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내가 아까 계속 나왔지만 자존감 같은 네, 거는 자존감이요. 좀 한번 네. 보는 좀 정비해 되돌아보고 보셔야 됩니다. 정비할 네, 필요가 네. 있다. 네, 네.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좀 해결될 것 같아요. 소비도 그렇고 거짓 문제가 해결된다고 봐도 비교심도 거짓말이 그렇고 아니에요. 대부분 다 네, 네. 그런 데서 오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세포언니님을 모시고 남녀관계와 결혼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뭐 참 답은 없는 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항상 또 평생에 걸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내 인생을 조금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세포언니님과 인사 나누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